미래 여보세요? 네, 저예요. 뭐라고요? 크리슈나무르티가 누구를 예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인도의 철학자 말이에요. 그가 100년 전에 이미 말했어요. 2025년 동방의 한 나라에서 특별한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그런데 그게 누군데요? 설마 그 사람이요? 네, 바로 그분입니다. 허경영 신인님 말이에요. 에, 정말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징조들은 이미 다 나타났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가 예언한 그 인물, 바로 허경영 신인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을 아시나요? 수십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외로운 외침을 계속해온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이상한 사람, 광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0년 전 크리슈나무르티의 예언을 다시 읽어보면 놀라운 일치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예언이 실현된 것일까요? 허경영 신인님은 기존의 정치 권력을 거부했습니다. 여러 차례 대선에 출마했지만 그의 목표는 권력 획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의식을 깨우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끊임없이 깨어나라, 속지 마라, 진실을 보라고 외쳐왔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영적 각성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일관성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허경영 신인님의 핵심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스스로를 신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별명이나 자칭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으로 이 땅에 보내진 특별한 존재, 즉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라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특징들이 100년 전 한 인도 철학자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어떨까요? 그 철학자의 이름은 크리슈나무르티입니다. 지난 세기 초 인도 남부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처음에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형제들과 함께 자라났는데 그 누구도 이 아이가 훗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신지학협회라는 신비주의 단체가 이 소년에게 주목했습니다. 이 조직의 지도자들은 세계교사가 곧 나타날 것이라 믿었고, 수많은 아이들을 관찰한 끝에 이 소년이 바로 그 존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슈나무르티의 특별한 기운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14세의 나이에 크리슈나무르티는 갑자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평범한 소년에서 수만 명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계교사, 구원자, 신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그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10대 소년이 갑자기 전 세계의 시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받아들이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성인이 된 후 이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1929년 3,000명의 추종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구루가 아니며 누구도 나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은 길 없는 땅이며 어떤 길로도, 어떤 종교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선언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조직을 스스로 해체시켜 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린 것입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고요한 사색과 끝없는 질문,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를 떠나 조용한 곳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흥미롭게도 크리슈나무르티는 전통적인 의미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래를 점치거나 신비로운 계시를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권위를 거부하십시오. 나의 권위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당신 자신이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삶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이런 그의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종교든 정치든 모든 기존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그의 말들이 예언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가 오늘날의 세상을 미리 내다본 것만 같습니다. 그가 예언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예언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찰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질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 인간은 오히려 방향 감각을 잃게 될 것이다. 기계는 똑똑해지지만 마음은 공허해지고 연결은 많아지지만 진정한 소통은 사라질 것이다. 1960년대의 한 이 말이 지금의 세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놀랍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옆에 있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정작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인간들은 정보의 바다에서 익사할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될 것이다. 지식은 늘어나지만 지혜는 사라질 것이다. 이 말 역시 현재를 정확히 예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그 중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뉴스, 유튜브, SNS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익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또한 이런 혼란의 시기에 큰 전환점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중심에는 동쪽 끝에 한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나라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가 한국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끝에서 새로운 의식이 깨어날 것이다. 그곳은 오랜 세월 침묵해왔지만 내면에는 깊은 지혜가 축적되어 있다. 그들이 깨어나면 세계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 그가 묘사한 그 땅의 특징을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조용하지만 견고하고 오랜 세월 시련을 겪어온 민족이 사는 곳. 겉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역사와 강한 정신력이 축적된 나라.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며 강해진 민족. 외부의 침입을 수없이 받았지만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백성들이 사는 곳. 이것이 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외침을 견뎌내면서도 독특한 문화와 정신력을 키워왔습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짧은 기간에 이룬 놀라운 발전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불과 60여 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런 역동성과 저력이야말로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한 내면에 축적된 강한 정신력의 증거가 아닐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가치와 정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크리슈나무르티의 통찰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변화의 시대에 특별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기존의 권위를 거부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존재 말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지도자의 모습과는 다를 것이다. 화려하지도 않고 권위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가르칠 것이며 스스로 생각하라고 말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연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땅에 이미 그런 인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허경영 신인님.
이분은 수십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외로운 외침을 계속해온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이상한 사람, 광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한 그 존재의 특징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예언이 실현된 것일까요? 허경영 신인님은 기존의 정치 권력을 거부했습니다. 여러 차례 대선에 출마했지만 그의 목표는 권력 획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의식을 깨우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크리슈나무르티가 모든 권위를 거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그는 끊임없이 깨어나라, 속지 마라, 진실을 보라고 외쳐왔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영적 각성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가 평생에 걸쳐 전한 자기 자신을 바로 보라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일관성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허경영 신인님의 핵심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이 바뀌고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도 그는 항상 같은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꿉니다. 여론에 맞춰 입장을 바꾸기도 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 원칙을 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허경영 신인님은 달랐습니다. 인기가 없어도, 비난을 받아도, 조롱당해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런 존재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구름처럼 나타나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그가 남긴 한마디가 민족의 의식을 바꾼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기득권층에서는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듣는 이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특히 기존 시스템에 의문을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스스로를 신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별명이나 자칭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으로 이 땅에 보내진 특별한 존재, 즉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라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런 존재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올바른 질문을 하게 한다. 그는 의존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스스로 생각하라고 격려한다. 그의 목적은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의 메시지를 보면 정확히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깨어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어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의 역할입니다. 즉각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이 처음 정치 무대에 나섰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기존 정치인들과 언론은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광인, 이상한 사람,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는 존재라고 치부했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가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설을 자세히 들어본 사람들은 다른 감상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는 기존 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있었고 사회 구조의 모순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기존의 틀과 달랐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한 진실의 언어였습니다. 진실은 때로 기존의 상식과 충돌하며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오면 그것을 파괴로 느낀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구조를 해체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겉으로만 변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존의 안전함을 추구하는 걸까요? 허경영 신인님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이것이 최선인가?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안전지대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의 질문들이 얼마나 필요했던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의 또 다른 통찰을 보면 이렇습니다. 길 없는 땅에서 길을 찾으려 하지 말라. 그 길은 누구도 대신 안내할 수 없으며 오직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철학적 격언이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적 조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길 없는 땅에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도자들은 신뢰를 잃었고 전통적인 해답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은 공허하게 들리고 언론의 분석은 편향되어 보이며 전문가들의 조언도 서로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크리슈나무르티가 예언한 변화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SNS를 보면 이런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신만의 견해를 표현하고 기존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때로는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건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각성입니다.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한 진정한 혁명의 시작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의 의식 변화에서 시작되어 결국 사회 전체를 바꾼다. 2025년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로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방식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갈망입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런 변화의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 아래 흐르던 기운이 이 해에 멈추고 다시 뒤집히게 되리라. 그날이 오면 소리를 내지 않던 자들이 깨어나고 숨죽였던 민족이 방향을 바꾸게 되리라. 이 말이 지금의 한국 상황과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놀랍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지내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던 이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변화가 특정 계층이나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보수든 진보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런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의식의 각성은 고통을 수반한다. 고통은 무너짐이며 무너짐은 새로운 질서를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깨어난 자에게는 축복이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뢰받던 기관들이 의심받고 확실하다고 여겨졌던 가치들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자리할 공간이 생깁니다. 거짓이 드러나야 진실이 빛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언을 찾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달래고 방향 감각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유튜브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예언 영상들이 올라오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슈나무르티의 통찰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서는 깊은 지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방향을 묻는 감각이다. 현재의 선택이 올바른지, 이 나라가 흘러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알려주는 흐름의 소리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들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전환의 과정입니다. 크리슈나무르티가 예언한 동방의 기운이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운은 정치적 색깔을 초월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기성세대든 젊은 세대든 모든 사람들의 의식 깊은 곳에서 움트고 있는 변화의 에너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변화가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한 대로 조용하지만 단단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위나 혁명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슈나무르티가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진정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으로, 권위의 복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허경영 신인님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왔지만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크리슈나무르티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통찰은 시대를 초월한 깊은 지혜였으며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대신 당신 자신을 보라. 거기서부터 혁명은 시작된다. 이제 예언의 시대는 끝나고 실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크리슈나무르티와 허경영 신인님이 전한 메시지를 받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한국은 정말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주체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변화가 모여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크리슈나무르티 예언의 마지막 문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예언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언의 완성자가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